자, 좀 전에 제가 속보로 말씀드렸던 바로 김성태에 대한 이제 오늘 1심 선고입니다. 800만 달러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보낸 김성태에 대해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외환관리법 위반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혐의 등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를 한 바 있고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고 재판의 성실 임한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해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혐의는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법인차량 제공해서 3억 3,400만 원 정치자금 및 뇌물 공여 혐의가 있고요.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합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의혹을 이번에 받고 이번에 기소가 됐죠. 이런 선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요. 정확하게 다시 보니까요, 기사가 네, 그 징역 2년 6개월은 실형이고요. 네, 이게 그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서 3년 6개월 네네.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구분해가지고 그 본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뭐 방어권 보장 뭐 등등 해가지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형보다는 조금 약하게 판결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준우 부장판사가 이제 이번에 2명을 다 이제 실형을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이 이 재판을 지금 서울로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직 그 결정은 안 나왔죠. 결정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을 할 건데 네. 이거를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앙지법에다가 사건을 몰아준다라고 하면 또 병합해달라고 할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거의 진짜 죽을 때까지 재판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지금 김성태의 선고, 실형 선고, 이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일단 지금 저희가 딱 본 거 요런 정도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판결문이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판결문이 좀 나오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디테일하게 이러이러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 사실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지난번 이화영 판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큰 줄기에 있어서는 똑같은 내용일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 이화영 판결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당시 상황이 그려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말이죠.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재명하고 두 차례 이제 통화했다는 거. 네네. 만약 그런 사실이 적시된다 그러면 네. 이재명 입장에는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이재명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자백했다가 그걸 다시 번복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게임 끝났었는데 네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뭐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그 내용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남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예컨대 김성태 회장의 증언에 따라
그 따랐을 때 네. 아이 그 분명히 이화영이 저기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한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진짜 들었을까 말았을까 이런 식으로 판사가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 그러면 그 김성태 말이 의미가 있겠지 이게 그 내가 봤을 때 믿을 만한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의 진술이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정말 이제 조금씩 이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말이죠.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나경원 후보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이분이 판사 맞나? 아니 이 한동훈 후보가 뭐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닌데. 네네. 그리고 또 그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또 개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수사를 마치 법무부 장관이 모두가 지휘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인정해 버리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국정농단이 돼 버려요. 네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어떻게 구속시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네. 국무위원이잖아요. 장관이잖아요. 수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검찰총장 지휘하에 검사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예컨대 백보 양보 해가지고 왜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장관이 제대로 총장도 지휘하지 않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안 시켰느냐 이렇게 하면 그나마 말이 되겠는데 예컨대 이번 쌍방울 같은 경우에 그 이 대북송금건 같은 경우에 네.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안 했어요. 그렇죠. 왜 청구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나마 되겠는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한 거잖아요. 기각한 사유가 혐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백현동 같은 경우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한다. 이런 의미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니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판사 출신의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네. 이거를 한동훈 후보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 어떻게 저런 말씀을 판사 출신이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한동훈 여사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면 진짜 이 법무장관이 뭐 모든 걸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전 옛날 그 뭐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네네. 뭐 다 결정하면 구속시키는 건 아니고 보조시 지금 판사가 한 건데 아마 유창훈이가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결정하는데 왜 한동훈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정도로 참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김성태의 유죄 선고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은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조여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먹사이 좀 뭐 운운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저 구치소 가셔서 해결하시고 아마 이 현실적인 먹사이 좀 하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해감이 듭니다. 10월 달 되면 이제 10월이 되면 또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네네. 10월이 되면 또 두 개의 사건이 또 오시기 때문에 저는 먹사이즘 이야기했을 때 네. 조금 의외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이잖아요. 송영길 대표잖아요. 네. 지금 송영길 대표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나와 있죠 또 보석으로. 보석으로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운운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되고 뭐 그랬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나? 저 같으면 좀 불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라도 일부러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했을 것 같은데 참 좀 제가 봤을 때는 희한한 그런 웃긴 생각이 게요. 듭니다. 일단 지역구 물려줬잖아요. 네네. 지역구 물려줬죠. 먹사이즘 물려줬죠. 네네. 근데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단 보석으로 풀려나 있어서 오늘 보니까 뭐 부인하고 어디 절에 간 사진을 뭐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그러니까 지금 구속됐다가 이제 보석돼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참 희한하게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 대표도 물려준 거 아닌가요? 뭐 물려준 그렇죠. 건 아니지만 맞아요. 후임 당 대표가 된 거니까. 네. 네네. 네,